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볼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 먼저 하는데요. 이렇게 사각턱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4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02mm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뭐 큰 사각턱이지만 뭐 남자치고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44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광대는 꽤나 큰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측정해보면 지금 한 149mm 정도 측정이 되죠. 남자 평균이 148mm니까 뭐 두상은 평균에 가깝고 사각턱은 조금 크고 광대는 좀 많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21mm 정도 나오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이게 125mm입니다. 좌우로 넓고 상하로 짧으니까 당연히 조금 더 넙대대한 느낌이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까지까지 재는데 이건 중안면부를 보는 거예요. 이게 56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56mm라 중안면부는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코앞 가시에서 턱 끝까지 여기는 하안면부를 보는 건데 이렇게 재보면 지금 요 길이가 63mm로 굉장히 짧아요. 남자 평균은 이게 70mm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환자분이 정면에서 보거나 했을 때 턱이 짧다는 느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돌출되어 있고 중안면부가 꺼져 있어서 사진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짧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죠. 하지만 뼈 분석상 수치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내 얼굴은 좌우로 넓고 상하로 짧은 얼굴인데 하안면부가 특히 짧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보는 건 사각턱을 보는데요. 옆모습에서 봤을 때 보통 귓볼 기준으로 보는데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귀 밑각이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얼굴이 조금 크잖아요. 그런데 한 2.5cm 정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남자치고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옆모습에서도 보면은 이 정도 남자 사각턱이 그렇게 뭐 나쁜 내용은 아니어서 사각턱은 웬만하면 손 안 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턱 끝인데요.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이 비율이 좋다고 하는 리케치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턱이 한 12mm가량 앞으로 튀어나온 굉장히 턱의 돌출이 심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턱의 라인이 정상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입이 또 이만큼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턱의 돌출 정도는 심한 거 맞고요. 입이 들어간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어느 게 더 심하냐라고 물어보면 입이 들어간 게 더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입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턱 밑에서 무슨 짓을 해도 원하는 비율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입을 아무리 많이 뺀다 해도 이렇게 10mm씩 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빼놓고 턱을 어느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원하시는 그 옆모습의 라인 자체가 이런 라인이라면 그냥 참고로 선을 그어봐도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죠. 입이 조금 들어가 있는 편이기는 해요, 이 친구도. 그 다음에 코가 조금 높아서 살짝 아랫입술이 뜨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윗입술 닿는 거나 아랫입술 닿는 거나 이 라인에서 느낌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괜찮다 하고 하는 라인이고요. 환자분 코는 높고 턱은 튀어나왔고 입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요. 제 기준에서 판단하면 이게 한 20%, 그 다음에 이게 한 40%, 30% 정도, 3, 40% 정도 되고 이게 한 4, 5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입을 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된 다음에 나중에 턱을 살짝 넣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게 순서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면요.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저희가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조금 나오신 편인데 뭐 남자여서 뭐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옆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옆광대는 그닥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5도 광대가 이렇게 나와 보이는 원인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볼이 살이 없어서 볼이 꺼져서 그렇고 또 이 중안면부가 꺼져서 그래요. 정면에서 약간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광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꺼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가 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이렇게 보면 광대가 튀어나왔다고 얘기하지 볼이 꺼졌다고 말하지 잘 않아요. 근데 사실은 볼이 꺼진 게 광대가 튀어나오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모습에서 이렇게 조금 돌려서 보면요. 입이 들어가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중안면부가 꺼져 있고 상악이 뒤로 꺼져 있는 것도 있어요. 중안면부가 꺼진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이 모습에서 이렇게 눈 밑에 지방 볼록하고 여기 꺼져 있고 여기 꺼져 있고 입도 들어가 있고 코도 낮은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코는 굉장히 또 높아서 오히려 이렇게 더 밋밋한 게 조금 더 보이고 볼살이 없이 이렇게 줄이 여기가 쭉 가죠. 그러다 보니까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요. 치아 중심 라인이 살짝은 약간 틀어지죠.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턱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거는 그래요. 오른쪽으로 이게 틀어지면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고요. 얘는 밑으로 떨어지고요. 약간 이런 성질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오른쪽에서 돌려서 보면 오른쪽 턱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고 왼쪽 턱이 밑으로 내려온 게 보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얼굴 중심 라인에서 다시 한번 선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턱 관절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턱의 라인이 이렇게 휘어지죠.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폭이 좁아지고 이쪽이 폭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턱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불룩한 느낌이 들고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어떤 느낌으로 되냐면 약간 요런 느낌의 이런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쪽 턱이 약간 더 갸름한 느낌, 여기가 더 넓은 느낌이 생기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얼굴 좌우 폭도 조금 다른데 치아 중심 라인이 있는 데서 이렇게 오른쪽 폭을 재보면 이쪽이 한 54mm 정도 측정이 되죠. 반대쪽 왼쪽도 한번 똑같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쪽은 55mm로 조금 차이 나죠. 차이가 많이 심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차이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실제 환자분 모습 보면 코가 이쪽으로 휘죠. 그리고 턱은 이로 휘는 약간 지그재그 패턴으로 돌아가요. 얼굴 사진에서 정면에서 지금 이 사진이 똑바로 찍힌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분의 그냥 내추럴 포지션이라고 해서 그냥 환자분이 일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라인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점을 좀 찍어 볼게요. 미간 중심은 여기가 맞고 여기 코 중심 여기 맞습니다. 근데 코뼈의 중심은 지금 여기고요. 코끝 중심은 여기고요. 비주의 중심은 여기고요. 인중의 중심은 여기고 아랫입술 중심 여기고 턱끝 중심이 여기에요. 보시면은 약간 한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느낌 살짝 있다는 거 알겠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사진에서도 보면 이 부분이 훨씬 넓고 이 부분이 좁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있다. 근데 이것만 있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쪽 오른쪽 이마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 이쪽은 좀 주저앉아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눈 윗뼈랑 눈 아랫뼈 이 간격을 보시면 오른쪽은 좁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이게 높죠. 다시 말하면 광대 자체가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있다면 여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고 45도 광대는 오히려 오른쪽이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 이쪽 폭이 좁은데 이쪽은 넓으니까 이쪽 광대가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고 약간 좀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미미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코는 좀 삐뚤어져 있어서 조금 이거 손봐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입술의 가운데 지점하고요. 미간의 중심선에서 코가 어떻게 있냐인데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지금 코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코끝을 일로 좀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조금 있는 모습이고요. 뭐 쌍꺼풀은 여기 눈이 살이 많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거라 이건 뭐 잘라주든 뭐 찝어주든 해서라도 약간 조금 길이를 줄여서 쌍꺼풀이 조금 보였으면 좋겠고 속에 눈이 크게 있는데 이렇게 꺼풀이 덮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눈이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쌍꺼풀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환자분 선택에 따르지만 남는 살은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한테 가장 급한 거는 입을 빼는 양악 수술과 그 다음에 이 교합이 좋지 않은 부분 지금 치아가 다 맞물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정과 선생님하고 같이 또 양악해 주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앞으로 빼면서 교합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를 제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악을 하게 되면 코 모양이 또 바뀌어요. 그리고 턱 모양도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악을 먼저 하시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가장 좋고 그런 후에 그거에 맞춰서 뭐 턱을 줄이든 뭐 턱을 길이를 만들든
뭐 중안면부를 빼든 코를 어떻게 하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외인 거는 모 치과에서 양악 수술을 할 때 르포2로 수술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전 금시초문입니다. 르포2라는 게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수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개업가에서 한다고요? 조금 의아합니다. 대학에서도 이런 수술할 때는 신경외과랑 같이 협진하거나 안과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많이들 이제 긴장하고 하는 수술인데 개업가에서 이런 수술을 하는 거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환자분이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중안면부도 좋아지고 하겠죠. 하지만 미용 목적으로 르포2를 하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양악을 해서 입을 빼는 과정도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나머지 코나 뭐 광대나 뭐 이런 부분들 쌍꺼풀이나 이런 것들은 그 후에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